이 장애사라는 직업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사명은 죽음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하는 현대인들의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대화가 좀 더 이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애사로 인한 경험을 담은 책인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을 출간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인 장애사에 물어보세요는 121만 명이 구독을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 정리하고 전할 필요가 있는 좋고 나쁜 말을 정리해내고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필요 없이 죽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시간이 왔을 때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좋은 죽음에 대한 케이틀린 도치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는 인생이 더 잘 살아가려면 좋은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내가 좋아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벌이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을 때는 번번이 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동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나두 창업사 역시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업으로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자기별 회사가 된다는 미션을 정하고 온라인 영어 회화 서비스인 야나두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사 통장에는 11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무수한 어려움을 딛고 성공에 다다랐던 원동력은 단단한 미션이었습니다. 이 야나두 회원들의 성공을 도우면 야나두도 성공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미션인즉 일의 의미와 성공의 연관관계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도 미국의 리더십 개발 플랫폼인 베터업이 이 일의 의미의 성과에 관한 설문조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26개의 산업군에 종사하는 2,2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일에서 큰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연간 9,078달러의 생산성을 더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봉 인상률이 10% 더 높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승진을 5% 더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급 휴가를 평균 2일을 덜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퇴사 계획이 28% 더 적었습니다. 내가 주어서 하는 일에 선행님과 잠겨있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내 일이 단 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나 믿음이 확 가면 아주 사소한 것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일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져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애쓰만큼 실력이 쌓이고 경쟁이 생깁니다. 일이 쓰러지지 않고 실패가 누적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 세상에 어떤 이유를 주더라도 잘 알기 때문에
국가는 일지력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행복감이 듭니다. 이 천재들을 천재로 만든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위대한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선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이 내일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넓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쉬운 일을 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 인생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한편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정된 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뭐를 뿌립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영혼에 울림을 주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일에 대한 나의 태도와 성과를 품격 있게 합니다. 나를 먼저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생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그 위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목적을 장착할 때 우리가 상생하는 성공이 가능합니다. 이 측정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합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겠어는 목표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수영 천재라고 불리는 펠프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으로 올림픽 메달을 무려 28개나 목에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딴 것입니다. 7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펠프스는 물을 너무 싫어해서 얼굴을 물에 담그지도 못해 배영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6학년 때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무 산만해서 주의력 결핍의 과다 행동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수영에 집중하는 한편 수영 외에 다양한 운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수영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은 11살 때 볼티모어 수영 클럽에서 이 박보면 코치와 만나서부터였습니다. 박보면이 아니고 박보면. 이 코치는 펠프스가 12살이 돼서 해에 부모에게 아들을 올림픽에 출전시키겠다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펠프스는 16살이던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여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시드니 올림픽에서 5위에 머물렀지만 이 보먼 코치는 다음 목표는 세계 신기록 달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펠프스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선발전이 열린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수영장 부지의 분필로 400m 혼용 3분 9초 0.9라고 쓰면서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4분 6초 22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에 최적화는 체격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거나 세계 신기록을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최연소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펠프스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15살짜리들 중에 가장 잘하거나 동네 볼핀팀에서 제일 잘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펠프스의 목표는 원대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노력을 매일 반복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이 목표라는 기준이 없으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낮으면 낮은 수준의 성과를 얻고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